살면서 우리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을 마주하곤 하죠. 여배우한테 화장이란 어떻게 보면 기본이자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 감염병이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우리의 일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하는 게 이제 마스크. 주머니에다 넣거나 차에다 놓거나 꼭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게끔 주변에다가 그 마스크를 놔뒀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메이크업을 다 하고 지금 마스크를 다 해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불편함은 좀 있죠. 완벽한 화장 후에도 예외는 없죠. 어른 손바닥 하나보다 클까 말까한 이 마스크가 요즘 생필품으로 떠올랐습니다. 바이러스에 맞서는 우리의 불안과 공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것. 마스크를 통해 본 이 시대의 민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잔인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청도에도 봄이 왔습니다. 올해 97 황영주 할머님께는 더 특별한 봄날이죠. 할머니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이래 완치돼가지고 다시 학교도 가고 우리도 보고 하니까 너무 좋지요. 아이고 그 말이라고 너무 좋지. 그래서 첫째는 어딜 보는 것도 좋고 둘째는 학교 나가야 그 가가 또 뭐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농담도 하고 농담도 즐거운 일 많이 보내잖아. 뭐 맛이 있어는 그러면 떠야 그러면 꿀떡 넘어가보네. 맛이 없으나 입안에서 살이 빙빙 도는데 떠야 그 넘어가보 떠야 넘어가보 맛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치요? 저보다 엄마 입에 맞는 거예요. 97의 어머님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동안 73 아들은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엄마 병원에 있고 내 혼자 먹을 때는 이게 어때? 밥이 어때? 꼭 입에 이어나는 말 돌을 씹는 기분이지 모를 씹는 기분이지 밥을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 너도 그렇게 나도 밥상을 들고 앉았으면 아이고 나는 해주는 게 이래 먹는데 아이고 내 자식은 어야는고 하고 그래 밥상 들고 앉으면 그 생각은 나고 꿈만 같습니다. 이런 시간이 나한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코로나 가는 게 이게 무서운 병인데 이게 내가 이래 만약 들리면 큰일 났다 이제는 뭐 이 세상 하직이고 또 자식들 모두 손자 아들 며느리 다 못 보는갑다 이 마음에 들었지요. 막 그 입에서 하고 내가 가는갑다 그럼 이별을 당겨야지. 다행히 워낙 건강하셨던 어머니는 그 무섭다는 코로나를 이겨내고 12일 만에 아들 곁으로 돌아오셨죠. 많이 먹어라 얘. 어머니가 많이 잡숴야지. 내가 뭐 많이 먹은들. 뭐 그래봐. 남녀간에 노소간에 건강이 최고다. 어머니 그거 완치는 되셨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나름의 생활수칙도 만들었는데요. 어머니하고 나하고 한 집안에 같이 생활하더라도 항상 2m 가까이 떨어져 가지고 아까는 좀 가까이 앉았습니다만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밖에 나가 모든 물건을 만졌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 손 소독제가 소독을 먼저 합니다. 씻고 참 이게 좋더라고요. 여기는 어머니 전용입니다. 어머니 화장실을 여기는 이제 전용으로 어머니만 사용하게끔 네, 그래 하고
첫째,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마스크 하나는 철저히 쓰고, 코로나를 갖다가 공포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답답해가 벗겠지만 우리는 하면 이미 겪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마스크는 우리가 착용을 해가 상당히 자기 개인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꼭 마스크를 쓰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들은 아직도 어머님의 확진 소식을 들었던 그날 밤의 공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12일 날 밤 9시 반에 자고 있는데 청도 보건소에서 전화가 한 통 와가지고 그때 이제 어머니가 양성 판정을 받고 확진자라고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납니다. 그날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대유행 상태에 들어섰음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6.25 전쟁도 겪은 할머님이지만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 떠는갑다 싶어요. 내가 이제 다른 병도 아니고 코로나 가는 게 무서운 병인데 그저 감기 곡불 같으면은 뭐 내가 뭐 희망을 가지지만도 이건 참 몸소리 나는 병인데 이 병을 내가 들었다 하면 이제는 내 세월 하직이다. 효자 자식도 이별하고 손자도 이별하고 며느리도 이별 다 이별하고 단 내 혼자만 이제 저승에 가는갑다. 그래 내가 생각하고 그랬지. 백수는 하셔야지. 아이고야. 이제 3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이고 3년이야. 3년 안에 가시면은 내가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뭐 편찮으시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돈 썼는 거 돈 다 갖고 가 있어. 네, 갖고 가고. 그 돈 안 갚으려거든 나하고 3년 더 살아가 백수는 채워야지요.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공항 입국장에서 발열 등 이상 증상이 포착돼 격리 상태로 검사가 이뤄졌고 확진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모두 104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첫 환자가 나온 지 한 달 만에 100명을 넘어선 겁니다. 대규모 감염 차단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10여 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북 청도에 지난 19일 새벽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63살 남성이 숨졌습니다. 신천지 교회에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한 게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이 치료센터 입원을 거부하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달아났습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규모가 100명을 넘었는데 추가 확진자 가운데 2명이 11층 콜센터가 아닌 다른 층에서 나왔습니다. 생산 물량을 충분히 늘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필터 업체는 고작 10여 곳. 대형 업체들조차 이대로면 마스크 생산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하소연하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웹 개발자인 류기혁 씨. 퇴근길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기혁 씨는 얼마 전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작지 않은 금액인데 이제 제가 30만 원을 사기 당한 거니까 제가 개발자임에도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에 좀 충격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29 청년.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 누구보다 밝다고 자신했었죠. 일단 저는 사실 마스크에 대한 이제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있었어요. 이제 31번째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이제 좀 사태가 심각해졌다는 걸 깨닫게 됐고, 직구 사이트도 찾아보곤 했는데 그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도 가격이 결국 거의 문화상품권 하나 가격 5,000원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마지막으로 찾아 들어온 게 저는 중고나라를 찾아 들어오게 되었어요. 당시 이제 사기를 당하실 때 네. 남아있던 그 화면. 네. 네, 그 화면이요? 네, 딱 그 화면이에요.
남편 회사에서 남은 마스크를 장당 1,600원에 팔겠다는 주부의 글. 일단 마스크를 보자마자 당연히 이건 사야 돼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이유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5매, 10매밖에 구하지 못했는데 이제 100매 단위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사게 되면은 이제 저는 한동안 마스크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있었고, 저는 이 판매자가 신분증 인증도 했고 통장 인증도 했으니까 안전한 판매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매를 한 건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거는 이제 주부 알바분들을 사용했던 거였더라고요. 돈이 필요한 주부들을 고용해 그녀들의 통장으로 마스크 값을 받아 이체하도록 한 건데요. 30만 원을 입금했지만 마스크는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만 해도 수백 명이 넘는 조직적인 범죄. 하지만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제값 주고 사는 게 속편한 것 같고요.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각종 수법을 동원한 마스크 사기가 극성인데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보호용 마스크처럼 보이지만 이 마스크들은 사실 불량품입니다. 이 친구들이 그 폐 마스크를 얼크로 가져와요. 그래서 분류를 해서 상태가 괜찮은 그 마스크에 대해서는 이 포장지 업체에 보내서 포장지 업체에서 비닐 포장지를 제작해가지고 마치 그 K94 마스크인 것처럼 하나, 둘, 다 같은 거죠? 이 상태가. 폐기시켜야 하는 마스크 65만 장을 4억 5천만 원에 구매한 후 포장을 거쳐 그 2배가 넘는 11억 5천만 원에 판매한 일당이 적발된 겁니다. 이 포장업체에서 요 밑에는 마스크를 넣은 다음에 실링기라는 어떤 기계를 통해서 쏙 하면서 전부 이제 포장이 되는 거예요, 자동. 폐 마스크가 정상 마스크로 둔갑을 하는 거죠.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당 2매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국에서 마스크를 일주일에 국민 1인당 2장까지 살 수 있는 요일별 오부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결국 마스크 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부제를 시행한 첫날, 줄은 끝없이 이어졌고 마스크는 금방 동이 났습니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 코로나19 때문에 생겨난 2020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풍경입니다. 처음엔 너나 할 것 없이 마스크를 쓴 사람들의 모습이 좀 낯설었습니다. 저 마스크 너머엔 어떤 표정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죠. 그런데 요즘은 그 반대입니다. 마스크를 아직 저기 못 구하셨어요? 이제 요즘에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한 3, 4일 쓰다가 이제 필요할 것 같아갖고 구입하러 가는 중.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눈길이 머물죠. 공적 마스크 판매 3일째. 직장인들이 많이 오가는 여의도의 한 약국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입니다. 드디어 약국 문이 열렸습니다. 긴 줄 앞쪽에는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눈에 띕니다.
어르신 오늘 뭐 어쩐 일로 여기 나오셨어요? 마스크 사러. 올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7. 우리 사람 거하고 내 거하고 가족 관계가 좀 알아서. 아,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오신 김에 같이 사시려고. 같은 날짜가 맞아. 지금 뭐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한 20분 기다렸죠. 그래도 살 수 있어 다행이죠. 뭐. 아이고 힘들죠. 출근 시간 먼저 나와야 하잖아요. 원래 9시 반까지 출근인데 8시 40분에 도착했거든요. 힘들어요. 내가 살 수 있는 날짜에 맞춰 마스크를 사려면 부지런히 서둘러야 합니다. 다행히 샀네. 못 사면 어떡하나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30분이나 기다렸는데 다행히 사게 돼서 이제 마음이 한결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마스크가 뭐라고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야 진정됩니다.